네, 그러면 409페이지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월 1일 거 보도록 하죠. 자,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언제나 받았으니까 입금이 되겠습니다. 입금. 그러니까 차변, 현금 차변.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랬네요. 네. 발급 및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발급이 안 된 상태니까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입력을 하고 나서 발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까지 하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11월 1일자 입력을 같이 해봅시다. (11월 1일) 날 과세 매출이죠. 11번입니다. 유형이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거기 거래 명세서에 있는 대로 정장구두. 수량과 단가도 10개에 17만원.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공급자니까 미리미 공급받는 자죠. 전자세금은 발급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0번으로 입력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자기압수표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대금은 전액. 그러니까 현금 분계하시면 되죠. 1번 하시면 아래쪽에 두 줄짜리 이와 같은 입금 전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금, 즉 차변의 현금, 대변엔 부가세 예수금 17만원,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맞죠? 또 입금,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70만원,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을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메뉴 눌러서 부가가치세 2라는 박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찾습니다. 클릭하시고 11월 1일 거를 찾아야 되겠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 거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주식회사 미림 거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세금계산서 보이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하나 더 있었죠? 국세청 전송. 그래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누르면 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발행해 주시고 확인해 주면 전송도 끝납니다. 닫고 한 번 더 닫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 보면은 이 자리에 전자세금란에 비었던 자리에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면 잘 끝난 것이다. 다음 2번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 같아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네, 혼합거래네요. 혼합분계해야 되네요. 혼합분계. 거래 명세서에 의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세금이 있고요. 매출에 대한 거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것과 지시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일날
11번 과세 매출 복수거래 단추 위에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등산화 10개 10만원, 또 운동화 10개 10만원, 됐나요? 확인. 그렇죠. 그리운 전자세금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0번. 대금은 여러가지로 복잡하죠. 계약금도 있고. 혼합. 자, 혼합은 대변만 완성을 해놨어요. 자, 부가세 대급금 20만원에 부채 증가, 상품 매출 200만원의 수익 발생. 자, 이제 차변 세 번째 줄에 하겠습니다. 차변은 무슨 계약금 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 선수금이 부채 감소됩니다. 20만원이네요. 자, 선수금 차변에서 부채 감소되고, 259번 20만원이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차변에 3번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해야 되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그리운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 등을 확인해야 되죠. 자, 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조금 전에 위에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11월 이번에는 2일 날 거, 11월 2일 날 거를 이렇게 엔터로 검색을 합니다. 네,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발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눌러주시고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이거 닫고 또 한 번 닫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조회 하면은 역시 2일 날도 전자발행 이렇게 뜨게 돼 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과세 답을 다 알려줬네. 매출과세 11번 유형이다 이 말인가요? 자, 11월 3일 날짜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까지 다 발급했으니까 전표 입력해 주시오 이 말이에요. 전표 입력만 안 했나 봐요. 자, 11월 3일 거 입력해 봅시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3일날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아까 상품이라고 그랬죠. 문장에서 상품, 수량 단가 모르고 엔터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300 그러면 부가세 30 됐고요. 거래처는 우리 상사 우리 111번이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 했으니까 전자세금란은 1번 해주세요. 전자입력이다 이렇게. 자,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분계 해주세요. 2번 외상 분계. 그러면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 33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에 상품 매출 수입 발생.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330으로 딱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전송하는 일은 할 필요 없죠. 이미 발행하고 전송이 끝났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일날. 자, 주식회사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원짜리랍니다.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뭐로 우리 회계 처리해요?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 그래서 혼합분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4일 거 유형부터 잘 입력합시다. 자, 11월 4일 유형 똑같아요. 11번 과세. 분명한 상품 똑같습니다. 수량단가 모르는 것도 똑같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동신사입니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분계는 수표로도 받고 외상으로도 했겠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죠.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101번 현금 50만원. 또 차변이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108번 외상 매출금 500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탭키 눌러서 거래처 또 여기 차변 대변의 합계 같은 거 잘 확인하십시오. 네, 잘 됐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5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상사에다가 외상으로 판매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50만원어치 반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답니다. 이거를 점표에 입력해봐라. 자, 5일날 거 입력해 봅시다. 11월 5일날 11번 과세인데 상품이고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죠. 우리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상계했는가 봤더니 분계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인데 자산 증가가 마이너스로 입력됐네요. 그럼 결국에 자산 감소가 된 거고. 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인데 마이너스가 됐네요. 네, 부채 증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예수금에서 빼준다는 거죠.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네, 이대로 두시면 돼요. 수익에서 마이너스 났으니까. 반품 들어온 거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은 이렇게 안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행을 해야 돼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교재인 TAT 2급 교재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그러면 FAT 1급에서는 이게 뭐냐?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린 뒤의 전표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무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하고 전표도 이렇게 입력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이것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FAT 1급에서는 이걸로는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이렇게 반품 들어와서 세금계산서 우리 발행했는데 전표 입력 안 했으니까 한번 입력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일날로 넘어갑니다. 11월 6일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유형자산의 매각 문제 나왔네요. 아주 복잡한 FAT 1급에서는 제일 복잡한 분계 바로 이것입니다. 유형자산 매각. 자, 그래서 승용차를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600만원에 세금 60만원짜리를 발급하였다는 거예요.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승용차의 취득금액은 1,800이요. 감누는 1,400입니다. 여러분 아까 1교시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자산의 처분 시 처분 금액으로 이게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 차감 계정은 처분하는 날 어디로 와야 돼요? 차감 계정을 없애야 되겠죠. 차감 계정이 대변에 오니까 대변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처분하는 날은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가야 된다. 차변에서 없어진다는 사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밑에 회계처리 분계가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거래이고요. 자, 위에 있는 내용만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6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자, 6일 날 과세 매출이죠. 승용차를 팔았죠. 세금 있는 거 11번 과세 매출. 그런데 이게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승용차라고 써요. 승용차. 수량 단가 모르죠? 공급가액에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600만 원에 팔았죠? 6 플러스 엔터. 그러면 부가세 60만 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어요? 한국 상사에다가 매각했죠? 한국 상사. 자, 세금계산서는 뭘로 발행했어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혼합 분계. 자, 여기서 건드릴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이 부가세의 수금 60만 원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 600은 이게 뭐죠? 상품 매출인가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부터 고쳐야 돼요. 차량 운반구로 계정과목을 고칩니다. 208번으로. 그런데 이 차가 600만 원짜리였나요? 아니죠. 여러분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대변에 언제나 취득원가를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취득 금액으로. 그래서 거기 시험지에서 취득 금액을 딱 알려줬습니다. 1,800만 원이 취득한 승용차예요. 그래서 여기다 1,800만 원 입력해야 돼요. 자, 이 승용차를 처분해버렸으면 이 승용차의 차감 계정도 오늘 시점으로 없어져야 돼요. 바로 감누가 없어지는 날. 감누는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없어집니다. 따라서 차변 3번의 계정과목 코드는 이 위에 있는 자산의 바로 다음 번호 더하기 1을 해가지고 209번이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감누는 1,400만 원이다. 예. 그리고 나서 대금, 대금은 얼마예요? 66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 돈을 받았나요?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보니까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걸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죠. 미수금 차변이 되겠네요. 3번 차변에 미수금 120번 얼마 받아야 돼요? 공급가액 600에 세액 60만원까지 660만원 받아야죠. 아직 안 끝났죠. 예, 왜 안 끝났느냐? 받을 거 정리하고 나니까 차액이 200만원이 지금 나 있어요. 이 차액 200만원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보시고 아, 요 200만원이 대변에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차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우리가 취득금액 대변에 넣고 감루 차변에 넣으면서 대금까지 다 입력하고 나면은 그 차액이 이익 아니면 손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것은 처분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수익 발생이잖아요, 대변이. 그래서 대변에 4번 여기다가 대변에 처분을 또 입력해 보세요. 처분. 처분과 관련된 거는 처분을 입력해서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찾으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여기 있네. 914번. 지금 우리가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입니다. 자, 그것이 2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예,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예, 거래처도 고칠 것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분기가 5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집중력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분계, 자동 분계 절대 안 돼요. 수동으로 전부 해야 돼요. 혼합으로 해놓고 차량 여기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상품을 차량 운반구 계정값으로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여기 금액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취득금액으로. 그리고 줄 바꿔서 바로 감루를 반대편인 차변에 넣는데 계정과목 코드는 위에 있는 자산의 다음 코드로 넣는다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개 시험에서 다 주어져요. 얼마라 하는 걸. 그걸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얼마. 지금처럼 대금을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근데 미수금으로 할 때 이 세금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미수금으로 하면 틀리게 되겠죠. 세금까지 받아야죠. 660만 원이 미수금인 거죠. 그리고 그 차액은 처분 이익 아니면 처분 손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1,800만 원에 취득한 차를 1,400만 원만큼 감루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1,800에서 1,400 요 두 개를 빼면은 장부 금액이 딱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짜리 차량을 얼마에 팔았어요? 600에 팔았죠. 600에 공급가액 600에. 그러니까 200을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거. 검증이 딱 되죠? 네. 그래서 가장 복잡한 분계, FAT 1급 수준에서는 이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7일 날 거, 11월 7일 거 비슷한 문제입니다. 복사기, 이건 비품이죠. 복사기, 비품입니다.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이란서 공급가액 45만 원에 세액 4만 5천 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취득금액은 300이고 감루가 200이다. 자, 이것도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7일 거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7일 날
11번 과세 매출이요. 이번에는 분명히 복사기. 공급가에게는 45만원.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번. 분계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현금 분계하면 안 돼요. 유형자산 처분은 언제나 혼합분계밖에 방법이 없어요. 혼합분계밖에. 그래서 3번 혼합분계. 그래가지고 상품 매출부터 고쳐요. 뭘 팔았어요? 복사기니까 비품. 얼마 45만원짜리였나요? 아니죠. 취득금액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줄 세 번째 줄에 와서 무조건 차변으로 해놓고 212의 다음 번호 213으로 해서 거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감누가 200만원이죠. 200. 자, 그 다음에 뭘 따져요? 대금을 따지라고 그랬죠. 자, 대금이 세금 포함해서 49만 5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차변의 현금 이 49만 5천원. 자, 그리고 나서 뭐 빨간 글씨 잔액이 55만원이 떠 있어요. 자, 차변하고 대변을 봤더니 이번에는 차변이 작아요. 이 금액이 차변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비용이 발생했다는 뜻인데 처분 손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처분으로 검색을 또 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찾아보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있습니다. 950번. 여기다 55만원. 그리고 탭키. 차변 3045-000, 대변 3045-000 일치하고요. 시간이 난다면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검사는 어떻게 해보느냐. 300만원에 취득한 복사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랍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300에서 200을 빼니까 장부금액이 100만원. 장부금액 100만원인 복사기를 얼마에 팔았어요? 45만원에 팔은 거죠. 세금은 우리 게 아니니까 판매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출액이 판매금액이니까 공급가액으로 항상 우리는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장부금액인 것을 45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55만원만큼 더 싸게 팔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차변에 비용 발생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분계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딱 맞게 돼 있죠. 맞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 6일날, 7일날 연달아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다음 8일날은 매출 면세라고 여기다 딱 넣어놔. 자, 11월 8일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러니까 계산서죠.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되겠네요.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습니다. 자, 면세 상품 팔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까지는 우리가 과세 상품을 매출했죠. 그래서 11번 유형으로 했는데 면세 상품은 팔았으면 13번 유형이에요. 면세 매출. 자, 11월 8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날짜 8일자. 자, 유형에서 면세 매출이 13번이죠. 13.
품명에다가 상품. 공급가액은 200만원. 세액은 없죠. 거래처는 신한 상사. 전자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면 혼합분계하면 되죠. 3번. 자, 면세상품도 상품 매출 맞습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이 상품 매출 수익이면 차변에는 자산 증가죠. 차변 103번 보통예금 금액이 2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꼭 수정하고 가야 되더라. 실한 상사가 아니에요, 이 거래처는. 그래서 서울은행이더라. 거래처 꼭 바꿔야 돼. 여기서 못 바꾸면 감점. 채점에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9일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라고 딱 카드 과세 매출. 자,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 대가, 요 합계 금액이 대가예요. 합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했답니다. 우리 카드사. 자, 카드 매출은 17번이죠. 예, 11월 9일 거 17번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같이 해볼까요? 9일날. 자, 보세요. 매출 중에 17에 카과라고 써있죠. 카드 과세 매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7번 입력하시고 카드사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무슨 카드사? 우리 카드사 확인. 품명은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세요. 22만원.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이 2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으로 나누어져서 자리를 잡고, 거래처는 김영철이 거래처가 됩니다. 김영철. 자, 카드 거래는요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면 돼요. 자, 분계는 카드 분계죠. 4번. 그러면 이와 같이 분계가 일어납니다. 자, 상품 매출 맞죠? 예. 수익 발생.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22만원. 김영철에게는 받은 셈이지만 우리 카드사에는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우리 카드사로 된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1월 9일 것까지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일 날 거 매입 과세 거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만원을 발급받았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혼합분계해서 20만원은 선급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상계시키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자, 세금계산서 사항부터 입력합시다. 11월 10일. 11월 10일. 드디어 매입입니다. 자, 매입인데 세금이 있는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51번 과세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품명은 상품이고 수량과 단가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고 공급가액은 25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그 맘모스에서 샀어요. 맘모 엔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거죠. 1번. 이것도 전자입력. 자,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 3번 분계로 합니다. 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지금부터 부가세 분계는 대급금이 되죠. 매입은 부가세가 자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상품을 샀으면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죠. 재고자산의 증가. 자, 이제 대변을 기록할 차례입니다. 아까 계약금이 있었잖아요. 그게 대변에 가야 되죠. 선급금이 자산 감소됩니다. 선급금 20만원이죠. 20만원. 또 대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사는 걸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러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네. 금액은 거기 빨간 글씨로 255만원입니다. 250 플러스 탭키 마지막으로 눌러서 거래처나 합계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51번 과세매입 하나 해봤고요. 11일 거.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20만원짜리 공급가액이 이것을 받았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대요. 그럼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네. 자, 이거는 수정세금계산서하고 전혀 관계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입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메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쓰는 것은 우리가 매출한 자료가 수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쓰는 거고, 이거는 맘모스가 발행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1일 51번 과세 중에 상품이고 수량 단가는 모르고 공급가액에서 불량인 것이 얼마였느냐? 예, 50만원어치가 불량이었습니다. 20만원어치가. 예. 200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로. 예, 마이너스 20만. 자, 그리고 거래처도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1번. 분계는 외상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외상분계 하시고 보시면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2만원, 상품에서도 마이너스 20만원. 외상대금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외상분계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납니다. 네, 밑에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은 12일날, 예, 12일날은 어떤 문제인가요? 3일 공업사에서 영업용 승용차 5인승 998cc면 경차입니다.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이것을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로 지출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만원에 세액 5만원을 발급받았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 예정이면 예, 미지급금. 정리되죠? 자, 세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합니다. 네, 경차는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그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1000cc까지는. 자, 그래서 11월 12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51번 과세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자,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뭐 혹시 참고가 가로 열고 998cc. 왜 여기서 이제 cc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승용차 수리하면 이거 불공인데 왜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승용차 수리해 놓고 998cc. 공급가액 얼마냐면은 50만원에 수리했죠. 거래처는 어디서 했냐면 310업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나요? 받았네요. 1번 발급 받았어요. 자,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할 예정이래요. 혼합분계 3번. 자, 상품이 아니잖아요. 승용차 수리 수익적 지출로 하니까 차량 유지비로 고칩시다. 차량 유지비인데 어느 부서 거예요? 영업부용이니까 판매관리비죠. 822번. 차량 유지비로 고치시고 대변을 전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에요. 55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310업사 맞습니다. 네, 13일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13일 거. 영업부에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 그러니까 작성일자는 13일이고 납부날짜는 25일인데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다. 그러면 납부가 안 된 상태니까 미지급금은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얼마가? 요 17만 940원이 미지급금으로 될 텐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예. 자, 밑에 이런 거는 말이죠. 전화요금, 전기요금은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뭐뭐에 의해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입세 공개받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있는 거래 51번 유형으로 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이 말이에요. 예,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51번 과세 매입은요 전자세금계산서만 해당이 돼요. 전자가 아니어도 하여튼 세금계산서가 해당이 돼요. 종이세금계산서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11월 13일 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13일날 51번 과세매입 품명에는 몇 월분 전화요금이 10월분 10월분 전화요금. 자, 공급가액은 거기 책에 있는 청구서 보고 155400 되겠고요. 거래처는 K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주식회사 KT. 전자세금계산서를 1번으로 입력해야 되죠. 전자입력으로. 자, 대금은 25일날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혼합분계로 해서 상품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상품이 아니라 전화요금은 통신비더라. 814번 통신비. 영업부 전화요금이니까요. 내려와서 대변은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얼마요? 합계금액. 세금 포함해서 170940. 요게 미지급금이 되고 거래처는 KT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이게 전화요금의 청구서 밑에 전자세금이 단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이 말이죠. 유형이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게 또 중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을 통신비로 꼭 고쳐줘야 되고, 혼합분계해서, 그 다음에 대금은 25일 날 나가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끊고요. 네, 다음에 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412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